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elcome to Omniology School. 전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총전학 Omniology 제2장 우주진화론 10절 지구생물의 진화현상에 관련해서 낭독하겠습니다. 10절 지구생물의 진화현상은 1호부터 8호까지 있겠습니다. 1호는 지구 생물권의 형성 요인, 2호는 지구 생물의 발생, 3호는 생명의 기원, 4호는 지구 생물권의 구조적 특성, 5호는 지구 생물의 진화 여건, 6호는 먹이사슬과 동물의 진화, 저육 고식의 법칙, 7호는 생물 진화의 진행 경로 및 종의 기원, 8호는 지구 생물권은 영원히 지속될 것인가 입니다. 이 10절에서는 지구에서의 세포적 생물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것은 우연히 또는 단순한 물질의 생성과 발전 진화가 아니라 원초적으로 지구 지신, the informatic body of the earth, 그 informatic body가, 그 informatic body의 조각들이 바닷물의 전해질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됐을 때 생명 현상이 미생물로부터 발생했다는 것을 착안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호 지구 생물권의 형성 요인. 지구에는 태양계 가족 내에서는 유일하게 현재 생물권이 형성되어 있어 암석, 토양권, 기권, atmosphere, sphere, 그죠? 및 수권, 이 접하고 있는 지각과 수중에는 무수히 많은 각종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물권의 형성은 지구뿐 아니라 다른 천체의 진화 과정 중에도 출현하는 한 단계의 성장, 진화 과정으로 물, 산소, 에너지 및 탄소의 가용적 요건이 이루어지는 초기 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이 생물권의 주된 역할은 지구가 재능을 습득하는 수단으로 저차원적 파동, 주로 베타파 차원에서 생물 간의 교신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재능의 습득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 진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이유와 필요성에 의해서 천체의 성장 진화 과정 중에는 반드시 생물권의 출현이 필수 불가결의 과정이라 생각된다. 2호 지구 생물의 발생. 지구 속의 생물이 출현하게 된 시기는 지구가 출생한 후에도 많은 시간이 경과한 후 생물의 생활 요건이 갖추어지게 됨으로써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들 생물의 생활 요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 불가결의 요건은 첫째로 에너지 요건일 것이며, 둘째로는 액체상의 물일 것이다. 그러나 물도 순수한 H2O가 아니라 생명체의 기본 기능인 에너지의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고 에너지장이 형성될 수 있는 전해질 용액인 것이다. 본래 생명체의 지신이 인포메틱 바디가 생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중력, 양성 에너지, 포지티브 에너지, 음성 에너지, 네거티브 에너지 및 자력, 매그네틱 파워의 네 가지 종류의 에너지가 일체적 기능을 가지고 순환할 수 있는 매체, 즉 에너지장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Na, 나트륨, Ca, 칼슘, Mg, 마그네슘, K, 칼륨, P, 인, 염산, Cl, 황산, S 등과 같은 전해질이 적정 비율로 용해되어 있는 전해질 용액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구 속의 생물이 발생할 수 있었던 연대는 바닷물의 전해질 농도가 꽤 상승된 이후의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 다음으로 생물이 발생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생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육신, physical body, 즉 교질 단백질의 합성 여건일 것이다. 이는 오파린 학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질소와 질소를 포함한 탄화수소의 가장 간단한 유도체인 여러 가지 유기화합물이 생물에 의존하지 않고 화학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었으며 메탄, 암모니아에서 아미노산이 생기고 또 폴리펩타이드를 거쳐 단백질 같은 물질이 생성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이와 같이 에너지장의 생성 및 단백질의 생성 요건이 갖추어진 단계에서 이미 생명의 본질인 지구지신의 분화가 가능하였으므로 충분히 바이러스와 같은 미세 생명체들의 출현이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어서 단세포 미생물이 출현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두어야 할 것은 지구 지신의 인포메틱 바디죠. 분화에 의해서 바이러스나 단세포 미생물이 화신할 수 있는 것은 인카네이션 할 수 있는 것은 지신이 인포메틱 바디가 우선적으로 존재하였으므로 이 지신으로부터 인포메틱 바디로부터 유래되는 활발한 파동에 의해서 생물의 출현이 가능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물권의 활발한 확장을 위해서는 빛 에너지를 물질 형태의 열량소로 전환할 수 있는 엽록소를 합성 보유하는 생물의 출현이 필요하였다고 본다. 고로 결국 지구에서 생물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요건으로서는 첫째, 전해질 용액의 생성, 둘째, 단백질의 생성이 필수 불가결의 요건이 되었으리라 보며 다음으로 생물권의 활발한 확장을 위해서는 엽록소 생물의 출현이 결정적 돌파구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구에 처음 출현한 생명체는 첫째, 단세포 미생물, 둘째, 엽록소 생물, 즉 식물이죠. 셋째, 동물의 순서로 출현하였다고 본다. 생명의 기원. 아직 인류는 생명의 기원과 신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생명의 본질인 지자와 인포메틱 파티클이죠. 지신의 인포메틱 바디의 존재가 인간의 오관과 인간이 개발한 어떤 기구로도 감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자들은 아마도 처음으로 지자론, The Theory of Informatic Particle를 이해했고 우주 속의 모든 존재의 본질이 지신이며 Informatic Body이며 모든 생물은 지신의 Informatic Body의 정보에 따라 움직이는 기신, 즉 Energetic Body에 의한 물질화 현상임을 알았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기원인 것이다.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독자를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우주 생체론에서 우주 자체가 생명체이며 또 우주의 모든 부분, 비록 그것이 아주 미미한 존재라 하더라도 모든 존재는 생명체인 것임을 밝혔다. 그러므로 지구가 탄생해서 생물은 나타나지 않았던 시대에도 지구는 생명체 그 자체였던 것이다. 즉 생명은 이미 충만하여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생물이 세포적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즉 적정 농도의 전해질 용액과 유기 단백질의 생성이 이루어질 수 없는 여건에서는 생물이 출현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구가 연대를 더해감에 따라 적정 농도의 전해질 용액이 만들어지고 단백질이 생성될 수 있는 유기화합물이 생성됨에 따라 지구 지신의 인포메틱 바디의 작은 조각이 에너지를 활발히 순환시키는 기신체계 에너제틱 바디를 정착시키고 단백질이 육신을 피지컬 바디를 형성시켜 육신을 피지컬 바디를 일정 기간 동안 유지시키고 생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단세포 미생물이 출현하였다고 본다. 이것이 즉 지구에 있어서의 생명의 기원인 것이다. 이렇게 출발한 생물권의 시작은 점진적인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식물의 출현과 동물의 출현 또 먹이사슬의 연쇄적 관계를 맺으며 점차로 복잡한 지구 생물권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 생물권 안에서의 진화 체계가 형성되어 계속적인 진화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4호, 지구 생물권의 구조적 특성. 지구에 형성된 생물권은 크게 보면 하나의 생물로도 볼 수 있고 또 분리된 지엽적인 시각으로 보면 무수한 개체적 생물들이 살고 있다고도 보인다. 그러나 우주는 다차원적 일체라는 개념에서 본다면 결국 지구 생물권은 큰 하나인 동시에 무수한 생물로 구성되어 있다 함이 옳을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지구 생물권은 무수히 많은 생물들이 서로 약육강식의 생존 경쟁 속에서 생물 개체 나름대로 제각기 무질서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사실은 지구 생물권은 아주 체계적인 구조와 생리작용으로 전체적 균형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큰 생물, 지구로서 생명활동을 영위하면서 진화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구 생물권의 전체적 관점에서의 생명활동과 진화를 위한 생태적 특징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구 생물권의 형성은 단세포나 또 간단한 구조의 미생물과 엽록소를 가지고 있는 식물, 또 움직이는 각종 동물의 세 부류의 생물이 함께 어우러져 이루어진 것이다. 이들 세 부류의 생물들의 리듬 및 생태적 특성을 살펴보면 상호 보완적 공생관계를 맺고 있다. 즉 식물은 엽록소를 가지고 지구 외부로부터 전달되는 빛 에너지, 주로 태양광선을 물질 에너지로 전환하여 자신의 몸으로 동화해서 성장함으로써 지구의 모든 생물이 먹고 살 수 있는 열량소를 공급하는 먹이사슬의 시발점이 되는 동시에 광합성 과정에서 생성되는 산소에 의해서 모든 생물이 열대사를 할 수 있게 한다. 반면 동물은 열대사 과정을 통해서 탄산가스를 배출함으로써 식물의 광합성을 돕고 또 동물의 배설물은 식물의 영양원이 된다. 또 미생물은 약화된 동식물을 선택적으로 병들게 해서 도태시킴으로써 동식물의 생명활동을 왕성하게 활성화하며 사멸된 동식물체를 분해해서 자연을 항상 청정하게 유지한다. 그러므로 만약 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동물이나 미생물이 존재할 수 없고 또 미생물이 없어도 동식물의 생명활동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지구의 생물권은 어디에나 동물, 식물 및 미생물이 공생하고 있음으로써 그들의 섭생과 대사의 요건이 성립되어 생명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며 이는 필수 불가결의 생물권의 구조적 요건인 것이다. 그리고 또 생물권이 유지될 수 있는 최우선의 요건으로서는 생명활동의 필수 불가결의 물질인 영양소의 섭취인데 이는 식물 잎의 엽록소에 의해서 빛 에너지가 물질 에너지로 전환되어 식물체를 구성하고 이 식물체를 출발점으로 해서 연쇄적인 먹이 사슬을 통해 모든 종류의 동물과 미생물들이 부족함이 없이 섭생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생물권의 구조적 특징은 토양, 암석권과 수권 또 기권이 공존하는 공간의 진화 수준이 다른 여러 가지 식물과 동물 또 미생물들이 입체적으로 혼생하면서 상호 공생의 생명활동을 영위하여 전체 생물권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 생물권 외에 태양 에너지와 지열에 의한 적정 온도 범위의 유지 또 지구에 존재하는 원소들의 물리화학적 또 생물학적 연쇄 반응에 의한 적정 대기 조성 및 기류의 유지 또 온도 및 기압 변화에 따른 수분 증발 강우 및 강설에 의한 물의 순환과 담수 및 해수의 전해질 농도의 유지 등의 전체적 균형에 의해서 지구 생물권의 생명활동 여건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5호 지구 생물의 진화 여건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거니와 지구가 세포적 생물로 분화, 변신하면서 생물권이 형성되는 것은 지구의 성장과 진화의 한 과정이라 하였는데 이렇게 그 형태와 생기가 극히 다양한 생물로 분화되는 근본 목적은 진화를 활발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진화압의 작용인 것이다. 진화는 어떤 존재가 주변의 여러 정보와 접하면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감각기관과 중추신경 또 운동기관의 반복적 활동을 통하여 재능이 축적되어 지신이 인포메틱 바디가 상향적으로 개선되어가는 현상으로 바로 지구가 세포적 생물로 변신하는 이유이자 목적은 진화 여건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세포적 생물은 우선 감각기관을 소유하게 되며 자신의 육신, 피지컬 바디를 성장 유지시키기 위해서 섭생활동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섭생활동은 미생물이나 식물에 있어서는 큰 노력이 없이도 쉽게 충족될 수 있지만 동물에 있어서는 먹이 사냥을 위해서 머리도 많이 써야 하고 실제로 육체적 노력도 많이 해야 하므로 재능 개발을 크게 촉진시킨다. 그런 시각에서 지구가 세포적 생물로 변신함으로써 진화의 여건이 마련되는 현상을 구체적으로 지적해보면 다음과 같다. 1항
육신적 감각기관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외부 상황을 감지할 수 있다. 2항 지신과 인포메이틱 바디와 교신이 가능한 중추신경을 소유함으로써 감지, 기억, 사색 및 판단을 할 수 있다. 3항 신경과 육신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행동화할 수 있다. 4항 세포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 섭취, 호흡, 배설, 체온 유지 및 생식 등 필수적 생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각종 장애 요인이 나타나므로 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사색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음 6호 먹이 사슬과 동물의 진화, 저육고식의 법칙. 이 저육고식의 법칙은 Principle of Flesh of the Lower Nourishing the High,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약육 강식에 대한 총존학적 먹이 사슬의 원리입니다. 동물의 식성을 보면 동물성인 경우도 있고 식물성인 경우 또 잡식성인 경우와 같이 각기 다른 식성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동물은 천적과 먹이의 관계로 먹이사슬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 먹이사슬에 따라서 자연 생태계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자연을 세밀히 들여다보면 이 먹이사슬 내용 속에는 진화의 심오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진화가 많이 된 동물, 즉 영격이 높은 동물이 진화가 덜 된 동물, 즉 영격이 낮은 동물을 잡아먹게 되어 있고 자연의 동물계에서는 되도록 진화가 많이 된 동물이 우선적으로 보호 유지됨으로써 동물계 전체가 계속해서 진화가 촉진된다는 사실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진화 수준이 낮은 동물이 진화 수준이 높은 동물을 마구 먹이로 취하게 된다면 동물계의 진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식물계에 있어서도 서로 잡아먹는 것은 아니지만 진화가 많이 된 고등식물이 우세하게 성장해서 하등식물의 생육이 억제되는 현상은 역시 지구생물권이 진화의 방향으로 생명활동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진화 수준이 높은 경우에 몸집이 크고 수명이 긴 것도 역시 생물권 전체의 진화를 꾀하는 자연현상이라 보인다. 필자는 이상과 같은 현상을 영격이 높은 존재가 영격이 낮은 존재를 먹고 산다고 해서 저육고식의 법칙이라고 했으며, 다시 한번 저육고식의 법칙은 Principle of Flesh of the Lower Nourishing the High,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는 진화의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내용인 것이다. 7호 생물 진화의 진행 경로 및 종의 기원. 여기서 그 종의 기원은 다윈 생물학자의 종의 기원과 우리 총존학적 관점은 다릅니다. 자, 읽겠습니다. 지구에서 단세포 미생물이 발생한 이래 장구한 시간이 경과되면서 점진적으로 영격이 높은 고등생물로 진화하여 왔다는 사실은 이미 기존의 현대 생물학에서도 잘 밝혀진 사실이며 그 생물들의 진화 경로는 필자 역시 이양희 박사님이 역시 현대 생물학의 내용과 같이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육신이 단세포 미생물로부터 점진적으로 진화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수많은 생물의 종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육신적 요인으로서 자연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에 의해서 육신의 기능이 발달되어 형태적 진화가 이루어진 것이지만 생물의 진화 과정에서 형태학적 및 해부학적 진화도 어디까지나 지신의 인포메이틱 바디의 진화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다시 11절 인간 진화 심층 연구 지신이 진화된 경로 및 돌연변이에 관련돼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모든 동물이나 인간의 시발적 조상은 단세포 미생물이며 현재의 모든 동물의 육신은 단세포 미생물로부터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이어온 육신인 것이다. 그러한 일련의 연쇄 속에서 환경 여건에 적응할 수 있는 동질성의 여러 개체가 상호 생식 상대로 해서 그 자손을 순수하게 유지시킬 때 종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탄생된 생물의 수많은 종은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적응을 못하는 종은 멸종되고 또 먹이 요건이 생기게 되면 그 먹이를 먹고 살 수 있는 새로운 종이 탄생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신의 입장에서 보면, 인포메이틱 바디의 입장에서 보면 생물이 출생한 후
제한된 수명을 살게 죽게 되므로 지신은 인포메틱 바디는 그 영격과 영성에 따라서 알맞은 육신으로 태어나서 다시 말하면 리인카네이션 돼서 일생을 살고는 다시 육신과 분리되었다가 또 새로운 육신을 갖게 되어 한 지신이 인포메틱 바디가 진화를 계속함에 따라서 진화 수준이 다른 여러 가지 종의 육신을 바꿔가면서 재능을 습득하여 진화를 계속하는 것이다. 상당히 새롭죠? 다음 8호 지구 생물권은 영원히 지속될 것인가? 세포적 생물이 감각기관, 중추신경, 운동신경 및 행동화할 수 있는 육신이 있으므로 환경 여건을 감지하고 사색하고 또 활동해서 생명활동을 영위해 나가면서 진화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때 감지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수준의 정보는 베타파 범위에 속하는 저차원적 정보 내용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주 지신의 인포메틱 바디에 잠재해 있는 정보는 역시 다차원적 특성이 있어서 아주 빠른 파동의 베타뿐 아니라 베타파뿐 아니라 알파파, 세타파, 델타파도 영격의 수준에 따라서 존재들 간에 방사되고 또 교신되고 있다. 그래서 고차원적 정보를 많이 익힌 높은 영격의 사람들에게는 알파파, 세타파, 델타파와 같은 느린 파동의 고차원적 정보의 감수성이 점진적으로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서파, 느린 파동을 서파라고 그러죠. 서파적 고차원의 정보는 생물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으로는 오히려 감지가 어려우므로 진화 수준이 아주 높은 존재는 육신의 필요성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지구의 생물권도 베타파 차원의 모든 정보를 터득하고 나면 자연의 세포적 육신이 필요 없게 되므로 그때가 되면 지구의 생물은 사라지고 지구도 아주 영격이 높은 별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먼 미래에는 지구의 성장은 생물기를 지나서 점차적으로 지열이 증가하면서 태양과의 거리가 멀어지며 외관상의 변화는 적지만 지신의 수준은 인포메틱 바디의 수준은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높은 차원으로 점차 승화되며 종국에는 태양과 같은 항성으로 진화해서 몸을 태우고 일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진화에 걸리는 시간은 미약한 인간의 존재로서는 상상하기조차 불가능한 천문학적 긴 세월을 요하는 것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은 상당히 기존의 생물학이나 현대 과학에서 또 인류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화론과는 상당히 다르지만 상당히 또 아주 참신한 그런 새로운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God be with you.